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만에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현공원이라는 곳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를 발족하고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위의 시작은 서울시 의회 유정인 송파 5구역의 시의원이 발의로 시작이 된 거죠. 송현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종로구 송현동 48의 9번지 약 일대 37,000제곱미터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10,000평이 조금 넘는 거죠. 이곳은 원래 조선 왕실의 터였던 것을 6.25 사변 때 주한 미군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유상 임대를 해서 미군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던 곳입니다. 서울시 의회 민주당 소속 최재란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지로 종로구 송현녹지광장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도 조성이 가능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송현녹지광장입니다. 축구장 5개 면적의 녹지로 조선왕실과 일제, 미 군정, 국내 대기업들이 차례로 땅을 차지해왔다가 2년 전 시민에 개방됐습니다. 광장 동쪽에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60여 년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편견의 시대였다며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현동 광장에 이건희 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던 지난해 5월과는 달라진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탄핵당하고 쫓겨난 독재자를 구국의 영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총선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밀어붙이는 것. 서울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송현동 광장에 지을 수 있을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정치권과 시민사회 또 불교계 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건국전쟁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조명을 하니까 좌편향 인사들은 영화 내용에는 4.19에 대하여 한마디도 부정하는 대목이 없었는데에도 어떤 교수는 수정 역사관이라고 하고 또 어떤 전직 국회의원은 4.19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보수 우파 정당이나 국민들은 누구도 상해 임시정부나 김구 선생을 부정하거나 4.19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치인이거나 세력들은 마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말을 하면서 4.19의거나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은 자기들만 인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도 보수 진영에서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계가 반대할 것이라고 미리 쟁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불교계는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고 어떤 논평도 없는데도 그렇게 갈등을 미리 부추깁니다. 서울시는 송현공원 37,000제곱미터 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고 이건희 갤러리를 짓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이곳은 고도 제한 지역이라 총 3층 정도의 건물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을 지어도 1,000평 미만으로 본다면 10,000평은 공원화를 할 수가 있지요.
재원 조달은 부지만 제공한다면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모금 중이라 모금운동 거기서 건축을 지을 것이고 이건희 갤러리는 삼성에서 짓겠지요. 서울시는 재정 투입은 없이 그냥 부지만 제공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 불교계에도 설득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못난 국민이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이 건국 시기에는 7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형편을 보면 정부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고 남노당은 끈질기게 지하운동과 테러를 벌이고 급기야에는 북노당까지 가세해서 남한을 흔들었고 정치 상황도 찬성과 반대, 이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지요. 치안 유지도 힘들었지요. 깡패들이 난무했고 각종 범죄가 확산을 했고 급기야에는 6.25 사변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남침을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전쟁을 극복했고 전후 혼란 상황을 수습을 하고 국가 기반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혼란한 틈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지적을 해서 70년 전 일까지 곱씹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 70년 전과 60년 전 상황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시절 정치 상황이나 사회 풍조를 지금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정치를 했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의 좌파나 주사파, 종북파 이런 사람들 오로지 선전선동만 가지고 살아남고 남들을 흠잡아서 반사이익으로 살아남는 집단들 여태까지는 그것이 통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멀리 보고 한 단계 성숙해져서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마 할 말이 있어도 참으면 자기들만 우월한 줄 아는 저급한 집단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도 비난만 하기 시작하면 좌파들 중에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지난 7, 8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들을 꺼내서 비판을 하면 끝이 없지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면 옹졸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많이 탄생을 했지요. 대통령만 해도 지금 12분째입니다. 이분들 모두 하는 일마다 다 잘했나요? 다 잘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남의 흠을 한 가지이면 내 흠이 10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이미 추진 중이니까 몹쓸 사람들 우르르 덤벼들어서 흔든다고 흔들리시지 말고 묵묵하게 추진하시면 오 시장님의 최대의 치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언제 한 번이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 말고는 찬성한 적이 있었나요? 그 사람들 찬성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지요. 지금쯤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좌와 우가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번 일은 정말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힘내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